네, 안녕하세요. 여러분하고 함께 조직행동론 진행할 이혜선 강사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조직행동론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2단계에서 보는 과목으로 총 객관식은 26문제, 그리고 주관식은 7문제가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기가 4개의 사지선단의 형태로 문제가 기출되고 있고요. 그리고 주관식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이나 아니면 논술형 문제가 아니라 단답형 형식의 주관식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읽어가면서 준비한 내용이 머릿속에 복기가 되는 경우가 가능하지만 주관식 같은 경우에는 일정 정의나 아니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고유한 명사 자체를 그대로 기술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조금 있죠. 그래서 학습 방법 자체에 대해서 조금 오늘은 소개를 해드려서 효율적으로 학습을 하실 수 있는 방법, 효율적으로 시험 자체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그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이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계속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영역이 어떠한 영역인지를 점검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기출되는 영역을 무조건 최우선적으로 정리를 한 뒤 그 다음에 기타의 내용들을 회독수를 늘려가면서 보완하는 형태로 준비를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단은 주관식 단답형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고유명사에 대한 암기라는 것이 사실상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암기를 조금 해주셔야 되는데 암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가 이 주관식 문제,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관식 문제에서 그렇게 긴 답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학자의 이름이나 아니면 이론의 명치나 아니면 특정 고유명사 자체 한두 단어에서 한정되어서 답안을 기술한 형태의 문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고유명사 자체, 명사 자체에 대한 암기를 정확하게 해주시는 것을 좀 권합니다. 사실 뭐 어떤 학자가 제시한 이론이나 아니면 구성 요소와 같은 다양한 요소들 자체를 암기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두문자라는 것을 따서 좀 암기를 하실 필요가 있고 반복적으로 해당 단어를 많이 보셔서 자연스럽게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 자체로 좀 녹아들도록 만들 필요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습 방법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먼저 첫 번째로 시험에 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반복 학습이 되게 중요합니다. 반복 학습이라는 것은 저희가 한 번만 읽고 나서 모든 걸 다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한 번만 읽어서 모든 걸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최대한 많은 양을 정확하게 공부해야 될 때는 그 많은 양 자체를 반복적으로 회독을 한다. 즉, 회독수를 늘리는 형태의 학습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회독을 늘릴 때마다 점점 매번 보는 공부의 양이 같거나 아니면 공부의 양이 점점 늘어나서는 안 되고요. 회독수가 늘어날 때마다 공부의 양 자체는 줄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강의를 들으실 때는 강의를 편안하게 들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재를 꼼꼼하게 복습을 좀 하시는데 꼼꼼하게 읽어보시라는 의미입니다. 사실상 읽어보시면서 내용의 이해를 먼저 하신 뒤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실 때는 제목이나 아니면 체크해놓은 단어만 보고도 그 나머지 내용들이 연상될 수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점검을 하다가 내가 만약에 이 단어를 보고 설명하는 그 이해한 문장 자체에 스토리텔링이 막힌다라고 하신다면 그 부분은 다시 교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는 해당 단어나 아니면 체크해놓은 문장 위주로만 반복적으로 보실 수가 있게 돼요. 그 단어나 문장만 보시더라도 나머지 이해한 내용들이 같이 연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반복 학습을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보다 보면 어차피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읽으면서 해당 부분 자체가 연상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있고 그다음에 주관식 같은 경우에는 한정된 단어나 아니면 문장 자체를 반복적으로 봤기 때문에 조금 더 암기가 수월해지는 효과가 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암기인데 뭔가 다양한 항목들이나 아니면 다양한 구성 요소 아니면 다양한 명사를 동시에 암기를 해야 한다라고 하신다면 두 문자를 따시고 그 두 문자를 연결해서 뭔가 기억에 잘 남을 만한 이야기를 만드시는 걸 권합니다. 그렇게 되면 두 문자만 외우더라도 그 두 문자 가지고서 나머지 정확한 명사의 명칭 자체가 같이 떠오르는 효과가 조금 있거든요. 이러한 연상 방법을 통해서 공부의 양을 점점 줄여나가시는 것을 권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기본 이론 자체의 공부 방법을 지금까지는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기본 이론 정리가 끝나고 나면 선생님 왜 기본 이론을 다 정리를 했는데 저는 왜 아무것도 기억에 남지 않을까요? 당연한 겁니다. 특히나 경영학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내용을 암기하고 정리한다 하더라도 그 휘발성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분명히 책을 볼 때는 알겠는데 뒤돌아서면 까먹고 또 뒤돌아서면 기억이 잘 안 나고 하는 것이 원래 경영학이라는 학문 자체의 특성
수영입니다. 공부를 저도 여러 가지 공부를 해봤는데 법학도 해보고 경영학도 해보고 이 두 과목을 동시에 공부를 하면서 저는 느꼈던 게 뭐냐면 법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용어가 낯설고 강렬해요. 그렇죠? 기소한다, 피의자, 피해자 이런 단어 자체가 굉장히 강렬하기 때문에 머리에 좀 더 잘 남아요. 즉 인상이 잘 남는다는 거죠. 하지만 경영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은 학자나 이론의 명칭이 아닌 이상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단어들이 굉장히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용어들이 됩니다. 예를 들면 효율적이다, 생산을 한다, 아니면 효과적이다 이런 표현들은 저희가 일상생활에서도 너무 많이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인상에 남는 게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원래 각인이 잘 안 되는 거고 희한하게 사람은 단어가 낯설고 어려울수록 머릿속에 각인이 좀 더 잘 됩니다. 그런데 여기 조직행동론에서 쓰는 용어들 자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던 용어들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원래 각인이 잘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기본 이론만 듣고 나서 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지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반복학습이 중요합니다. 기본 이론을 끝내놓으시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하면서 다시 한번 기본 이론을 다지는 형태로 한 번 더 보셔야 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가 기출문제풀이를 통해서 내용을 한 번 더 다지고 그리고 최종 정리 강의를 통해서 한 번 더 다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네 번의 순환을 돌리고 여러분이 그 가운데서 예습과 복습을 껴놓는다면 지금 회독수 자체가 기본 10회 회독 이상은 하실 수가 있는 그런 과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많이 보시면서 익숙하게 입이나 아니면 머릿속에 이 단어나 아니면 고유한 명사나 아니면 이해한 내용 자체를 반복적으로 조금 익혀놓으셔서 훈련을 많이 조금 해놓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러한 거를 조금 이제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걸 기억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꼼꼼히 정리하는 건 좋겠지만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단 한 번에 완성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점점점 회독을 하시면서 내가 부족한 것들을 회독수가 늘어나면서 채우시든지 아니면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다 꼼꼼히 읽고 회독수를 늘려나가면서 점점 줄이든지 둘 중에 하나의 전략을 짜셔서 대비를 해놓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이걸로 오리엔테이션 마치고요. 기본 이론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